LH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화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부르니까 마치 사기업인 것 같은 착각도 들지만 여기는 엄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를 한 거죠. 은밀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전부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 치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투기였고 토지주택을 담당하는 공기관 직원이 투기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정부는 지금 합동조사단 꾸렸습니다.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경찰청이 함께 조사를 벌인다는 건데 글쎄요. 이 정도면 될까요? 수사도 아닌 조사로 대체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만 지금부터 두 명을 차례로 만나겠습니다. 한 분은 신도시 예정지의 주민인데 지금 신도시로 예정된 곳의 원주민들 사이에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얼핏 생각하면 신도시로 지정돼서 보상받고 이러면 좋아할 일 같은데 왜 이분들은 분노하고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죠.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모임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주민대표 임채관 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의장님도 그러니까 신도시 예정지의 주민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 주민이세요? 네, 분당에 속해 있습니다. 분당에 의장님만 몇 평이나 가지고 계세요? 4,300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 땅 투기를 보시고 원주민들 분노가 대단하다. 어느 정도입니까? 원주민들이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동안 LH공사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주들한테 네. 그동안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이제 거기다 나무를 심었는데 네. 우리가 뭐 나무를 뭐 심으면은 뭐 또 그 나무를 뭐 이 나무는 뭐 어떻고 저 나무는 어떻고 이 땅은 뭐 여기가 뭐 도룽지가 졌느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보상가가 상당히 나쁘더니요. 예. 본인들은 정작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확인된 것을 처음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는 이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원주민들? 네,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땅을 매입했던 그 직원들이 보상부 직원들이 일부 많이 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보상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또 보상을 많이 받고 본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땅을 사고 또 그것을 땅을 또 1,000제곱미터로 이렇게 쪼개고 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거든요, 그것이. 그것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더 화가들이 나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얼핏 사실은 이제 외지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토지 보상 받으면은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니야? 저분들은 좋아하실 일 아니야 하지만 그게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뭐 10여 년 이렇게 20년 이렇게 묶여 있고 그다음 또 뭐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하니까 거기가 공지시가도 올릴 일도 없고 또 거기에서 건축 행위도 아무것도 못 하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 옆에 바로 뭐 몇 미터 앞에 있는 땅보다는 뭐 10분의 1 가격도 안 되죠.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LH 직원들은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땅을 쪼개고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투기꾼 행동을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익을 단기간에 뽑아낸 거군요. 사실은 감정평가사가 3명이 선정되는데 LH 감정평가사하고 지자체 감정평가사하고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그 LH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사실은 갑입니다. 갑이에요. 네. LH의 감정평가사가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게 기준이 되는 거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토지보상 감정평가사가 3명 있고 그중에서 네. LH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늘 갑이 돼서 기준을 정했다. 그러면은 아. LH 직원 땅을 분명히 이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분명하게 언지를 줄 겁니다. 분명하게. 그 부분도 자기네들끼리는 다 하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가 핀셋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명시흥의 1조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됐다. 책정이 됐다. 그러면은 1조가. 그 LH 직원이 딴 상땅은 예를 들어서 뭐 200억인데 300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700억을 갖고 나눠서 가져야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아, 토지 보상액이 먼저 책정이 됩니까? 대부분이 사전 감정 평가라는 것을 이제 해서 보상비 안에서 대부분이 책정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전체 한 덩어리에 대한 보상비가 먼저 책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쪼개서 주는 건데 LH 네. 직원들이 거기 끼어 있으면은 감정 평가액을 높이 쳐줘서 그들이 더 가져가고 나머지를 그렇죠. 가지고 원주민들이 쪼개 가져가는 형국일 거라고들 얘기를 한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LH에서도 집회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사전 감정 평가 제도는 없다고 LH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사업비 책정을 그러면 용지비 보상 얼마 이렇게 다 책정하는데 그 금액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럴 바에는 아예 전면 백지화해라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들은 강제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피해가 있고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3기 신도시를 강행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백지화해야 된다고 지금 볼못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예, 여기까지 입장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임채간 의장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에 그때가 이제 3기 신도시 계획 처음 발표됐을 때 저하고 국장님하고 인터뷰였었어요. 네.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투기 세력만 배불릴까 우려된다. 참 이게 네.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혹시 그때 그 걱정 속에 네. LH 일부 직원들의 이런 땅 투기 이런 장난질도 염려를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LH 직원이나 또는 뭐 공무원, 국회의원 관계자분들 이런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서 투기해서 드러난 사례도 몇몇 있었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렇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일부 확인이 된 바 있는 게 참여정부에서는 이현재 전 총리나 또 김세우 전 차관 등이 다 그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하셨고 또 2018년 이 3기 신도시 때도 신청현 전 의원께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보 유출 의혹이나 이후에 또 상능지구 LH 지구 관계자들이 도면 유출하는 등 이런 투기 의혹은 곳곳에서 제기됐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이분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족까지 동원해서 또 대범하게 투기를 한 건 사례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점점 이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더 대범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LH 직원들은 전수 조사하겠다, 합동 조사단 꾸려서 조사하겠다까지가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명 거래라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금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한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위례 신도시나 뭐 수서 신혼 희망타운 곳곳에서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을 원 보상 과정에 누가 보상을 받았는지를 오히려 더 들춰보는 것이 훨씬 더 좀 투기 의혹을 찾아내는 데는 적법한 방법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근데 차명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네. 돈을 줘가지고 대신 사게 했으면은 그거는 네. 그냥 합동조사단이 조사해가지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보상을 일단 누가 받았는지를 알고 보상 안에서 범위를 넓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그 직원들이 그 거래를 했냐 안 했냐 중심으로만 네. 보는 건데 그뿐이 아니라 이 해당 지역을 더 넓혀서 그 안에 보상 과정에 직원이나 국회의원 관계자나 공직사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의 흐름을 또 하나-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산 거야 그냥 표면으로 드러난다지만 그렇게 그것만 대범하게 봐서는- 한 사람들은 일부일 거고 그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참여연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 주소지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가 있었던 거거든요. 본인이 아니었는데 가족을 동원해서 주소지가 확인이 되니까 그걸 찾아낸 건데 음흠. 그거는 지금 현재 그 거래 정부의 그 직원의 거래를 통해서만 확인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지금 정부가 합동조사단 꾸려가지고 거기 안에는 누구 들어가 있냐면 국토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경기도, 인천시, 경찰청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네. 조사 대상은 네. LH 직원들과 직계 가족까지거든요. 예. 그럼 얼마나 더 넓히고 어떤 조사 주체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 지금 저희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기 이전에 검찰 쪽에서도 이 부분을 강제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라고 저희는 이제 언론 통해서 보고 있는데 수사. 사실은 예. 지금은 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국토부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바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먼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습하는 것으로 보이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심하기는. 그래서 국토부가 이 부분에서 정말 이제 철저하게 수사해서 투기세로 밟은 세고나라는 대통령의 그 말대로 하려면 한다면 네. 본인이 본인의 식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네. 제3의 기관한테 이 부분을 엄중 수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일단 국토부는 하나는- 빠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까? 국토부 관계자들이 투기 의혹에서 항상 그 제일선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제 식구를 감쌀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있다라고. 일단 저희도 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 빠져라. 그리고요. 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합동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뭐 잠시만 요란할 뿐이지 사실 이제 제대로 이 부분을 수습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도 검찰이나 같은 수사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검찰은 지금 검경 네. 수사권 조정 이후에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네. 수 있어서 이 부분 수사는 지금 불가능한 체제거든요. 그래서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6대 그런 범죄 부분- 안에 넣으려면 네.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고 국민들의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정부 안에서 의지가 있다면 해석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상계 신도시는 네. 이미 이제 사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가시화된 지역들은 그 안에서 공무원분들의 공직사회 투기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잠깐만요. 때문에 잠깐만요. 못하죠. 이번에 이제 드러난 이 광명시흥 이쪽은 보상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아직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미 보상까지 다 받은 그런 네. 지역들, 그런 신도시의 경우를 좀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그 말씀. 털어봐야 맞습니다. 된다. 예, 위례 신도시나 이런 데는 이미 2기 신도시인데도 지금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이거든요. 네네. 또 과천도 그렇고 네. 이런 신도시 현재 지금 보상이 끝났지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로 넓혀야지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정입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국장님은 경실련에서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쪽에서 이제 일을 쭉 해온 전문가니까 제가 국장님의 합리적 의심을 여쭙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 또 어떤 종류의 공직자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자신이 혹은 자신의 네. 친척, 지인 통해서 이권 개입을 네. 했다고 보세요? 글쎄 저희들도 항상 의심할 수 있지만 적어도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분들도 이
국가 관련돼서 항상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가 상임위, 국회 상임위 해당 의원들입니다. 국회 국토위. 예.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넓혔을 때 봤을 때는 이분들은 얼마든지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인들을 동원해서 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에 항상 노출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본인이 안 하더라도 바깥에 음초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네. 제도적 시스템 안에서 이분들의 네. 투기 의혹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뭐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는 분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실련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